자,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학제, 즉 2020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학제에서 추가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성암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지난 시간에 화성암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판구조론이라는 것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지각변동, 즉 화산 지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 외에 단층에 대해서 소개가 된다 했는데요. 문제는 판의 경계에서만 꼭 화산암중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암 계열에 얘기하면서 이제 플룸, 즉 우리가 열점이라 불러주는 것이 뜨거운 멘틀 대류의 뜨거운 멘틀 물질의 상승을 가져오는 곳인데 플룸을 통해서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산암쪽에 대해서 소개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의 온도가 지하 깊이의 깊어짐에 따라서 내부 온도가 높아지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암석이 녹을 만한 그 정도 온도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마그마의 생성 과정을 보게 됩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한 세 가지 방법들을 소개했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B에서 B'로, 즉 상승하는 뜨거운 밑에 있던 놈들이 위로 상승하면서 융점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멘틀 물질의 어떤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뜨거운 플룸의 상승 그리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 즉 발산 경계에서 얘기하면서 현무암질 마감을 만드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오늘은 퇴적암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퇴적암이 지난 시간에도 예전 학제에서도 여러분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까? 하면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쇠설성 퇴적암, 즉 무엇이 쌓였습니까? 하는 쇠설성 퇴적암. 그래서 자갈이 쌓였습니다. 여감, 모래가 쌓였잖아. 삼, 진흙이 쌓였어. 쉐일, 화산재가 쌓였어. 응해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겠습니다. 그 외에 화학적 퇴적암, 예를 들어서 물이 증발되면서 소금 물질들이 결정화된 암염이라든지 또는 탄산칼슘의 결정이 만들어지는 석회암 이런 것들, 그리고 생물학적 퇴적암, 유기생물체들이 이제 사체가 쌓였는데 탄산칼슘 껍데기 가진 조개 껍데기라든지 산호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석회암이라든지 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건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학제에서는 이게 플러스 알파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면 퇴적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퇴적 구조는 과거 이 퇴적물들이 쌓였을 당시의 환경이라든지 플러스 이 퇴적 지층이 차곡차곡 제대로 순서대로 쌓였는지 아니면 한번 지층이 뒤집어졌는지 지층의 역전 현상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퇴적 구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네요. 퇴적 구조는 건열. 이 건열은 땅이 쩍쩍 갈라진 옆에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쩍쩍 갈라진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지려면 당연히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 건열을 층을 잇는 이 암석들은 누굴까요? 모래가 쩍쩍 갈라져서 이렇게 될까요? 자갈이 이렇게 쩍쩍 갈라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진흙들이 쌓여있는 놈들이 건조한 환경에 놓이면서 쩍쩍 갈라진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뭄 때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그런 것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쉐일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은 그렇게 쩍쩍 갈라진 것 위에 다른 것들이 쌓인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층, B층. 기본적으로 원래는 나중에 지사법칙 나온대요. 챕터 4야. 밑에 것들이 옛날에 쌓인 겁니다. 이게 점점이 새로운 것들이 쌓인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A 쌓이고 B 쌓인 뒤에 지층 한번 뒤집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하는데요. 횡압력이 가해지면서 A층, B층 이렇게 된 거죠. 횡압력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오버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횡화스폭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쪽에 A층, B층, 그래서 B가 이런 식으로 쓸까요?
이렇게 B층이 있었고 여기 A층이 있죠. 그리고 나서 지층이 침식당하면서 이렇게 되면 A층이 위에 보이고 B층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런 그림이 만들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연형이라는 놈이 보이네요. 우리가 잔잔한 물이라든지 뭐 우물, 호숫가 이런 데 보면 물이 찰랑찰랑하는 거에 맞춰서 땅도 그 밑에 모래 같은 것들이 찰랑찰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은 그것들은 상대적으로 얕은 물에서 일어난 거다 할 수 있겠죠. 사층리가 있네요. 사는 경사졌다는 뜻이 됩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넓고 좁게 나오는 이런 그림으로서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군요. 또는 물이 흘러간 방향 역시 마찬가지 얕은 물 쪽이고요. 그리고 물이라든지 바람이 흐른 방향에 대한 정보들이 또 소개가 되는 게 사층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깊은 물에서 나오는 것은 점이층이라는 대륙붕이 있고 대륙 사면이 있네요. 여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쌓였다가 무게에 의해서 수륙 내려옵니다. 해저 저탕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굵은 자갈등이 먼저 가라앉고 가는 모래, 중간 모래, 진흙들이 쌓이죠. 여기 또다시 표적물들이 쌓이다가 또다시 엎어지네요. 역시 큰 자갈들이 작은 놈들이 더 작은 놈들이 이런 식으로 쌓인 걸 우리는 점이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굵은 거, 중간 거, 가는 거 이런 순서로 되는데 만약 이게 역시 거꾸로 됐다면 한번 지층이 뒤집어졌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다고요. 그 외에 표적암에서는 승리라든지 화석 등에 대해서 소개되는데 특히 화석,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표준 화석. 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화석만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해 주십시오. 화석은 과거 생물들이 골격이라든지 뭐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뭐 발자국같이 뭐 생활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층에 남아 있는 걸 화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성암 또는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될 수가 없고요. 폐정암에서는 이제 발생되는데요. 이 화석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구분합니까? 화석 종류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구분하죠. 표준 화석은 짧은 시대를 살았어야 됩니다. 시상 화석은 오랜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화석은 시대에 대한 정보, 지질, 시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과
생존 공간을 비교해 볼 때 표준어석들은 짧은 시간 만에 넓은 곳에서 왕창 살다가 딱 죽어야 되는 게 표준어석입니다. 반면 시상어석은 과거 지질시대의 환경에 대한 정보, 지질시대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지금도 고사리는 습하고 따뜻한 곳에 삽니다. 아마 옛날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그 당시에도 역시 그 지역은 따뜻하고 습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거죠. 산호, 따뜻한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얕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지역에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있겠거니 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 기간은 꽤 옛날부터 길게 되겠고요. 반면 생존 공간은 아주 특수한 곳에서만 좀 살아야 되겠죠. 수심 1000m, 2000m에도 산호 살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기는 시상화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시대라는 이름을 쓴다 했는데요. 지질시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큰 기준이 있겠습니다. 지질시대는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 지구 역사가 대략 46억 년 전에서 시작해서 5억 4천만 년까지 성캄브리아 시대, 2억 5천만 년 전까지 여기를 고생대, 6,500만 년 전까지 여기를 중생대, 이후에 신생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고생, 중생, 신생, 생물의 큰 변화, 생물의 큰 변화를 가져올 때입니다. 생물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대규모 지각 변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판기아잖아요. 초대륙이 형성된다는 것은 주변에 얕은 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얕은 물에 살던 생물종이 대멸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형성됐다 했습니다.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형성되는 것은 생물종이 순간 멸종당할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얕은 바다에 살던 놈들이 대륙이 합쳐지니까 못 살아 하는 겁니다. 중생대를 끝장낼 것은 아무래도 소행성, 멕시코 유타칸 반도에 떨어졌던 소행성에 의해서 먼지 구름이 피어나고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햇빛을 가리다 보니까 공룡 시대를 맺혀가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생물의 큰 변화 말고도 대규모 지각 변동을 소개하는데요. 이 대규모 지각 변동은 결국엔 땅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로 대규모 부정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부정합, 정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합은 뭡니까 하면 토종물이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쌓이는 게 정합이라는 것입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걸 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러지 못한 게 부정합 되는데요. 부정합, 중학교 때 공부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까? 예. 순서대로 쌓이는 뭐라고? 정합이라 했습니다. 순서대로 쌓이는 정합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횡압력을 받아가지고 지층이 이렇게 됐다 해볼게요. 그러면서 여기가 뭐 A층, B층, C층, D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 중에 노출됐어요. 물속에 있었으면 쌓였을 텐데 공기 중에 노출되다 보니까 침식당하네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퇴적한 뒤에 융기가 일어났으니까 퇴적의 중단을 가지고 됩니다. 이후에 위에 것들이 깎입니다. 침식됩니다. 그러다가 가라앉아요. 새로운 침강이 되고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퇴적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아래쪽과 위쪽 사이에는 꽤 큰 시간적 단절을 가져오는데 이곳을 우리가 부정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부정합은 위와 아래가 경사, 지층이 경사가 돼 있어서 이런 걸 경사부정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경사부정합 돼 있으면요 누구나 이 지층이 시간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쉽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A, B, C, D 이렇게 올라간 뒤에 그냥 그대로 침강이 일어난다고 해보자고요. 그대로 침식이 일어났어요. 다시 침강이라고 새로운 지층이 이렇게 쌓이면 평행부정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부정합 되면 지층 구분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말입니다. 이 침강될 게 한 방에 갑자기 100m가 훅 이렇게 내려갈까요? 그렇지 않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침강됩니다. 우리가 퇴적암 얘기할 때 쇠설성 퇴적암 상대적으로 얕은 바닷가에는 자갈들이 쌓이겠고 조금 더 먼 바닷가에는 모래들이 훨씬 더 먼 바닷가에는 바다에는 진흙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볼 때 이쪽은 상대적으로 자갈 베이스가 만나서 자갈 베이스가 만나서 영암이 모래가 진흙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여감, 사암, 쇠일 이런 식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이 땅이 융기됐다가 침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수심이 100m, 200m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천천히 침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땅 수면 위에 노출됐던 놈들이 가라앉을 때는 처음에는 얕은 물이었습니다. 처음에 얕은 물이다 보니까 쌓인 곳은 그 안에 자갈들이 좀 베이스돼서 쌓이게 됩니다. 즉 평행부정합도 경사부정합도 요 막 새로 쌓이는 이쪽에는 기저여감이라고 부르는데요. 바탕이 되는 여감, 자갈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지층이 쌓이는 여기에는 기저여감이라는 층이 보이게 됩니다. 즉 경사부정합이 됐던 평행부정합이 됐던 기저여감층을 찾아낼 수 있다면 여기가 부정합이 있었네. 왜 뜬금없이 여감층이 갑자기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이해됐어? 페이지 44쪽에 부정합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관입 하나 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마가 끼어들어올 때 다른 주변 암석들을 가지고 포획시키면서 굳어진다든지 또는 지층의 약한 틈을 마그마가 끼어들어오는 과정. N점이 많아요? 온점이 많아요? 온. 진짜 너. 자, 오늘 큰 챕터 3의 퇴적암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기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부터 여러분한테 퇴적암에 대해서 꽤 많이 소개했던 그런 거에 플러스 알파 소개가 더 된 것들입니다. 추가적으로 부정합이라는 것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고요?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지층의 퇴적의 중단 그리고 퇴적의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정합을 통해서 지지체를 구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엔 물 속에서 퇴적되던 시절과 육지로 올라와서 융기돼서 그 시절과 또다시 침강돼서 새로 쌓였던 그 시절에는 분명히 생물의 환경이라든지 지구 환경이 분명히 변했겠죠. 어디 뭐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침강되는 이런 상황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속에 살던 생명체들이 결국엔 땅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멸종당한다든지, 그래서 그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로운 생명체가 살다가 또 침강되면 또 걔네들 또 멸종당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질시대를 구분해 보는데 이런 부정합을 기준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합을 기준으로 결국엔 생물계의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퇴적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A, B, C, D 생물들을 보는데, 그럼 위나 아래나 A, B, A 생물은 쭉 잘 살았다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살았다는 것은 시상화석 중에 가까운 의미가 될 것이겠습니다. 이랬어요. 반면 B 생물은 여기 이 지층에만 생물 살았어요. 표준화석을 딱 줬죠. 이해됐습니까? C 생물은 이런 식으로, D 생물은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보자고요. 이걸 좀 더 이렇게 할까? 그러면 요 기준으로 C는 멸종당하고 C의 멸종, D는 갑자기 튀어나오고 B가 갑자기 튀어나온 걸 보니까, 그래서 지층을 크게 나눈다면 요 두 지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나하고 다라가 서로 다른 시대의 지층으로 구분한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은 얘기 됐습니까? 오늘 원래는 이제 챕터 4에서 지질 시대 및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을 더 나아가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별로 없는 관계로 오늘은 이 정도에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를 풀어보는 걸 나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선호시키는데요. 지금 여유가 되면 내용 보고 개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답지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그냥 내신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도 내신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